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국 항공우주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한국 항공우주 종목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오긴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 캔들에서 살짝쿵 눌림목을 주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전저가를 좀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라오다가 띵 맞고서 살짝쿵 눌림 모양새. 어, 최근에 그 실적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잠정 실적 발표. 요거 살짝만 볼까요? 근데 우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약간 줄어들긴 했죠. 마이너스 9.9% 정도. 네, 단기 매출은 9,072억 원. 전년 동기 매출은 1조 71억 원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은 좀 줄어든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쿵 좀 눌렸어요. 요때 좀 눌렸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보시게 되면은 10월 29일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 근데 뭐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 살짝쿵 좀 눌렸다는 거.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나름대로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업 속에 대해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저궤도 위성 사업과 방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KT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저궤도 위성 사업 및 6G, 6G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통신 및 방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의 방산 실적 상승에 주가가 좀 상승했었다. 어, 증권업계에서 보는 이제 의견과 목표 주가는 증권업계는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높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하나증권 목표 주가를 77,000원, 키움증권은 78,000원, KB증권은 72,000원으로 상향했으며 메리츠증권은 72,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 주가 상향은 방산 수요 증가와 연내 추가 수주 기대감, 그리고 필리핀과의 FA50 경 전투기 수출 협상 진행에 따른 긍정적인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이제 가장 낮은 게 72,000원이죠. 72,000원 좀 체크해 볼까요? 현재가 57,600원. 72,000원이라고 한다면 전고가를 돌파한다는 얘기네요. 최근에 좀 눌리긴 했는데 한번 봅시다. 72,000원 하나 둘셋 나름대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까지 좀 올라올 수 있다. 현재 자리에서 좀 올라가게 되면은 약 20-3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네요. 여하튼간에 요거는 이제 증권업계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목표 주가이고요. 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모멘텀 체크해 볼게요. 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KT와 6G 이동통신 및 저궤도 위성 사업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지구와 가까운 고도에서 공전하여 정지궤도 위성보다 데이터 전송 지연이 적고 고속통신 서비스에 유리합니다. 이번 협력에서 KT와 한국항공우주는 통신위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조성하여 향후 6G 저궤도 통신위성과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저궤도 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6G, 6G. 근데 이제 어떤 소식이 있냐면은 제가 최근 본 소식 중에서 애플이 아이폰 위성 서비스 확장을 위해 위성통신 회사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위성 구매와 지상 인프라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며 아이폰 위성 긴급
메시지 서비스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위성통신 쪽에다가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네, 이런 모멘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좀 좋아진다는 소식이 있죠. 네, 실적은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은 항공우주의 실적 상승과 수주 호조를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일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2024년 영업이익은 2,869억 원으로 예상되며 2025년 영업이익은 28.8% 증가한 3,694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LIG 넥스원과 KF-21 전투기 개발. 항공우주는 LIG 넥스원과 협력하여 KF-21 전투기의 전 장비와 항전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LIG 넥스원은 KF-21의 비행 제어 컴퓨터와 무장 관리 컴퓨터 등 주요 장비를 제공하며 향후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AI 기반 전술 시스템 및 운용, 통제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항공우주의 전투기 개발 능력을 높이고 장거리 고속 순항 성능을 갖춘 4세대 전투기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 이제 개발 중에 있다는 거죠. 개발하면서 좀 협력하고 있다. LIG 넥스원과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다음 6세대 전투기 개발과 글로벌 방산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나름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 뭐 가장 이제 돈이 들어오는 관점을 본다면 이거겠죠. 필리핀과의 FA-50 경 전투기 수출 협상 진행에 따른 긍정적 전망. 요거는 이제 KF-21은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거고 좀 더 추가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요 정도 볼게요. 뭐 모멘텀은 아시겠죠? 지금 사업 진행되는 거. 그다음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이야기는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6일자, 8월 14일자, 그 다음에 최근 잠정실적 10월 29일자 사업보고서에서 나온 거. 5월 16일에는 매출액이 7,399억 원이었습니다. 네, 8월 14일 날 사업보고서에는 8,918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21% 증가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발표된 것은 9,072억 원. 전분기 대비 2% 정도 증가했어요.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건 아니죠. 그래도 증가하긴 했습니다. 우선 영업이익률은 6.5%, 그 다음에 8.3%, 8.4%. 나름대로 영업이익률은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약간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률은 4.8%, 6.2%, 7.5%. 그래도 나름대로 증가하긴 하죠. 다만 이제 이번 분기 때 발표된 거 있어서 어떤 이제 매출액에 대한 상승률이 좀 둔화된 건 있죠. 왜냐면 8월 14일자 사업보고서에서는 21% 매출이 전기 대비 증가했는데 요번에는 2%밖에 안 증가를 안 했으니까 약간 좀 뭐 주춤한 게 있긴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8.4%, 8.3%, 6.5%. 뭐 그래도 나름대로 영업이익률이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쁘지는 않아요. 뭐 너무 엄청나게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꾸준하게 네,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률도 마찬가지죠. 순이익률도 4.8%에서 6.2%, 7.5%까지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볼까요? 이거 해외 쪽인데 로키드 마틴사 아시죠?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11%대이긴 하네. 순이익률이 9%대. 제너럴 다이내믹스도 9%대, 7%대. 그래도 뭐 얼추 좀 비싸긴 합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여기 보게 되면은 현대로템이 영업이익률이 6% 정도,
약간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5월 16일자 데이터니까. LG 넥슨이 8.8%. 근데 얼추 비슷하긴 하네요. 예. 하나시스템도 7.2%.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한국 항공우주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죠. 상대적 비교를 봤을 때. 그냥 방산 그래도 뭐 엄청나게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차제 지표인데 네,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은데 그래도 어떤 느낌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산은 7조 5,521억 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부채 비율은 78%, 자본율은 22%. 뭐 자본율이 작긴 하죠. 좀 많이 작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닥 예. 그냥 원래 이제 방산 쪽이라든지 이쪽이 원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제너럴 모터스인가요? 거기도 방산 쪽은 어차피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제너럴 모터스 아니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도 네 부채 비율이 89%죠. 자본율이 11%고 물론 뭐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크게 문제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재무적인 부분은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잠정 실적에서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이 약간 줄어든 건 있죠. 9.9% 정도 줄어든 건 있고 영업이익은 그래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뭐 전기 대비 2.7%, 전년 동기 대비 16.7%, 그다음에 순이익도 보시게 되면은 네. 전기 대비 22.4%, 전년 동기 대비 28.3%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좀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살짝 빠진 거. 좀 그런 부분이 뭐 주가에 살짝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뭐 전체적인 흐름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패턴이란지 기술적 관점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거 보기 전에 저 이거 좀 살펴볼까요? 그래도 기본적 분석이니까 지분 현황에서 그래도 최근에 좀 매수도 들어온 게 있네요. 지분이. 뭐 좋은 거죠.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기업 현황. 유동 비율은 72% 정도 되고 그냥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도 있나요? 올라오진 않는데.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보고. 그런 가운데서 네, 차트의 어떤 기술적 관점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네, 그동안 좀 빠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죠. 뭐 차트 패턴이 약간 상승 삼각형 패턴의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되는 면이 없지는 있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수급의 흐름은 나쁘질 않네요. 그래도 뭐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오니까 외국인의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 꽤 되네요. 35% 정도. 뭐 기관계가 좀 빠지긴 했죠. 개인도 좀 빠지고 기관계만 좀 함께 들어와 준다면 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좀 살펴볼까요? 한국항공우주 종목에 대해서는 요 자료는 뭐 지금 함께 보았던 자료는 이 블로그에 올라가져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와서 보시냐면은 뭐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네 동가치 TV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요거 파란색 링크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화면 보시다시피 이 주소 치고서 오셔도 되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좀 살펴볼까요? 이 정도?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동가치 TV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 영상은 네 국내 주식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블로그에다가도 이 아랫부분에 링크는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네, 블로그에 당연히 있고요. 네, 여기다 네, 국내 주식에다 업로드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가치 TV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에 가입 버튼 누르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로도 여기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열흘 같이 멤버로 등록하시는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